네, 시장이 참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에 사실 무언가를 사야겠다, 팔아야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조차도 느껴지지가 않는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떨지 종목별로 점검해보죠. 기동현 대표, 변영인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일 궁금한 종목 LNF부터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중국 배터리 공장 승인 소식 때문에 2차 전지 슈들이 밀렸고 그래도 그 안에서 오늘 장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오늘의 상승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무언가 우리가 놓친 것이 있는지 두 분은 탈출하시겠습니까? 들고 가시겠습니까? 탈출을 변영인 대표님은 해보겠다. 여기서 내리시는 겁니까? 제가 좀 질문을 좀 잘못 이해를 했는데 네. 탈출이 아니라 저는 매수 관점인데 잘 보셨어야죠. 예, 정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X로 바꿔드릴까요? 네네. 그러면은 X로 바꾸는 동안 김용현 네. 대표님 이야기해 주시죠. 네, 우선 LNF는 기술력이 좋잖아요.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 다 웃었는데 아쉽게도 LNF만 1분기 성적표를 까보니까 울었어요. 지금 영업이익이 많이 감소했는데 1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7% 감소를 했거든요. LNF 측에서는 어쨌든 외부 환경 요인이 크다라는 얘기들은 있습니다. 환율 하락도 했었고 아무래도 상하이에 있었던 그 테슬라 공장이 가동이 중단이 되게 되면서 분기 출하량이 좀 예상보다 감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글쎄요, 외부적인 요인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보통 투자자들이 보는 시선은 LNF의 이 테슬라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게 주가의 좀 상방을 제한하는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있었던 어떤 중국의 공장을 짓는 이슈, 중국의 배터리 셀 업체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슈보다도 LNF의 주가의 향방에 조금 영향을 결정짓는 요소가 이 테슬라의 의존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주가는 어느 정도 계속 횡보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술력으로 보자면 NCMA, 하이니켈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은 정말 전 세계 최고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미 2020년도부터 그 80%가 넘는 니켈 함량 80%가 넘는 고함량의 NCMA 배터리가 생산이 됐었고 통상 니켈 함량 1% 올릴 때마다 차량 거리가 8에서 9km까지 주행 거리가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LNF는 90% 이상 상당히 니켈 고함량의 배터리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들을 조금 장기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고 경쟁사들이 따라가지 못할 기술력 중에 하나는 또 단결정 배터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배터리들은 다결정이기 때문에 방전이 되고 나면 충전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네. LNF는 이미 단결정 양극재를 개발을 해가지고 양산에까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지금 LNF 측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의존도를 낮춰내야만 주가가 더 상방으로 업사이드가 열릴 것이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2월 주주총회에서 이미 대표가 얘기를 했었죠. 해외 고객사 신규로 늘릴 거고 해외 진출 적극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해당 소식 나왔을 때 충분히 좀 우상향으로 더 지켜봐도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NF 그래서 탈출하지 말자라는 의견 주셨어요. 사실 오늘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의 반등에 비해서 LNF가 오르지 못한다라는 거는 뭔가 이 기업의 경우는 힘이 좀 부족한가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을 텐데 두 분 모두 다 X를 주셨으니까 조금 더 믿어보겠고요. 그럼 이 테마는 어때요? 다산그룹주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이야기가 나오면서 점상 상한가를 갔어요. 한 방 더 남아 있을지 과연 어떻게 보십니까, 변영인 대표님? 예, 저는 일단 이 지나친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5G 관련주의 투자들이 코로나 이 팬데믹 현상을 좀 지나서 지속적으로 글로벌 5G 투자가 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데믹 전환 이후에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즉 2022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어떤 투자 수혜로서 실적 회복이 좀 더 부각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들 좀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도 2022년도 하반기에 투자 지연에 따른 업황 악화가 좀 지속되고 있고 올해 1분기의 기조도 역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1분기 매출은 매출액이 5.6% 좀 감소했고요. 영업 손실을 좀 기록하면서 적자를 좀 지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키이우의 1000km 지중선 설비 논의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단기 상승 여력으로 기대감만 수반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상 이 다산 네트워크스의 가장 중요한 이 투자 포인트는 5G 업황 회복, 즉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는 시점. 자, 이 부분이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럼 5G를 보고 사신 분들은
땡큐 하면서 오늘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좀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 조정 시에는 일단 차익 실현 일부 좀 하시고 네. 조정 시 매수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상 이게 이 기대감보다는 5G의 어떤 순수한 이 고유 사업 부분이 부각이 된다면 다시금 안정적인 이 섹터도 한 번쯤 회귀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만큼 5G 테마도 전 지속해서 좀 관심 갖는 거 좋다고 봅니다. 다만 1분기보다는 2분기 이후인 3분기부터 5G의 어떤 투자 재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체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전망해봤습니다. 기룡은 대표님, 그렇지만 지금 종가까지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보니까 매수 대기 물량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오늘 종가에 털기보다는 내일을 좀 더 베팅해 보는 게 나을까요? 네, 하고 싶은 말씀 정연 아나운서님이 다 하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강한 수급량이면 오늘 나갈 게 아니고 내일 오전 이제 한 9시 장 초반 15분 정도까지는 보면서 버티는 걸 보면서 조금 차분히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력도 저는 단기간에는 좀 볼 수 있겠다. 한 5거래일까지는 좀 지켜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슈로 인해서 반짝 움직인 거는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룡현 대표는 조금 더 한 방이 남아 보이기 때문에 오를 주셨고요. 우리 또 변영희 대표님은 그래도 이슈성이었으니까 매도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인텔리안테크도 볼게요. 미군용 위성통신 사용 인증 소식에 오늘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상승폭이 더뎌요. 왜냐? 최근에 위성,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시장의 대세주는 아니기 때문에 주목을 덜 받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럴 때 이 뉴스를 우리는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인텔리안테크 저는 눈여겨서 보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위성 통신 안테나 사업이랑 솔루션 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업이죠. 미국이라든지 영국, 네덜란드 법인 통해서 이미 고객사가 600여 개가 넘습니다. 상당히 수익성이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제 원앱이라든지 텔레셋 등과의 공급 계약도 체결이 되어 있어요. 원앱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상당히 큰 기업으로 알고 있고 계약 규모가 1,460억 원대에 이릅니다. 규모도 상당히 좋고 앞으로 아마존과의 공급 계약까지도 지금 공시가 조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고 인텔리안테크가 만드는 거는 안테나예요. 그 안에서도 저궤도 위성에 쓰이고 있는 안테나인데 아까 앞서 5G 얘기도 나왔었는데 6G 통신에서 가장 필수적인 게 또 저궤도 위성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가 지금 국내에서 드리려는 것도 저궤도 위성 통신으로 보시면 좋고요.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UAM, 데이터 센터 등에 쓰이는 통신 장비들이 6G 그리고 저궤도 위성이 없이면 사실상 완성도 높은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인텔리안테크의 기술력을 중심으로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텔리안테크 오늘 이 뉴스가 주가에 온전히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지켜보겠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마감에 산다 종목으로 빨리 넘어가 볼까요? 시간이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동시효과 구간에서 두 분이 선택한 매수 종목은요. 본격적인 성수기를 맡은 종목과 그리고 내가 봐도 난 퀸카라는 종목. 기동 대표님은 퀸카 아니셨어요? 오랜만에 또 칭찬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뭐 평소에 혼냈습니까? 왜 이렇게 움찔하세요? 네, 그래서 내가 봐도 난 퀸카라는 키워드를 줬어요. 무슨 내용인지 어떤 종목인지 보죠. 큐브엔터 퀸카라는 그 노래 때문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오, 그리고 모두 투어 성수기를 했는데 변영희 대표님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던 솔브레인도 지금 한 6% 정도의 수익이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에 이어서 모두 투어를 갖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제가 지난 그 한줄평에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이제는 소액 섹터, 소외된 좀 섹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 주도 섹터가 너무 선방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부진했던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종목들의 어떤 실적 회귀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 회사 여행할 산업과 호텔 위탁 운영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대표적인 코로나19의 피해주로서 이 팬데믹 현상이 좀 지속되면서 지속적인 어떤 실적 악화 속에서 지난해 매출액은 많이 좀 회복을 좀 해줬지만 영업손실 기조를 좀 유지하면서 적자를 좀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은 매출액 792%가 좀 증가되면서 지금 2019년 3분기 이후 만에 3년 6개월 만에 턴어라운드에 좀 성공했습니다. 1분기의 약진으로 인해서 2분기 올해 2분기 5월과 6월에는 황금 연휴 그리고 대체 공휴일 지정에 따른 어떤 여행 산업의 어떤 수혜로 좀 작용됐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기조에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본격적인 성수기
7월과 8월에는 많은 해외 여행객의 어떤 급증 현상에 따른 실적 추이를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특히 국내 여행사 중에서는 해외 여행 송출객 회복률 1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 회사고요. 지금 여행업 국내 1위 하나투어에 비해서 상승 여력이 좀 더 크다는 점이 투자 매력도로 좀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성수기를 만났습니다. 이제 여름에 또 휴가 계획도 세워야 되고 최근에 환율도 좀 도와주고 있어서 뭐 여행 항공주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럼 목표 주가는 혹시 그 전략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지금 편입해서 일단 2분기 이후 또는 3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좀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네요. 왜냐하면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기조가 좀 이어진다면 2분기 실적 이후에 일부 차익 실현, 이후 조정시 매수 그리고 3분기 실적 기대감까지 가져가는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좀 전망을 해봤고요. 매수 가격은 17,000원에서 17,500원 구간, 목표가 23,000원. 그리고 이탈가 16,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 23,000원, 손절가는 16,000원, 3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한번 나는 쭉 들고 가보겠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이번엔 퀸카, 큐브엔터 볼게요. 네, 최근에 지금 모회사죠. VTGMP라고 있습니다. 주가 모습이 상당히 좋았어요. 동사 지분 37.59% 보유하고 있는데 VTGMP가 최근 들어서 좀 시세 분출이 나오는 게 마녀공장과 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일본에서 확실하게 지금 화장품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데 브랜드로서 그 브랜드 가치 자체가 입지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본 내 쇼핑몰 1, 2위 계속 다투고 있는 상황인 거고 신제품 리들샷도 프리런칭에서 모두 매진이 돼버리는 모습들. 이 안에서 VTGMP 안에서 큐브엔터가 VT 큐브 재팬 그리고 닥터 VT를 통해서 화장품 유통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 개선으로 큐브엔터 안에서 빠르게 좀 올라올 것 같고요. 지금 본업인 엔터를 봤을 때도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로 봤을 때 640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엔터 매출로만 지금 1,000억 원 이상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여자아이들 덕분입니다.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미니 6집 아이필이 나왔는데 일주일 만에 116만 장이 팔렸어요. 작년 1년치 음반 매출을 7일 만에 추월해버린 기염을 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뭐 방금까지 차에서 듣다 왔는데 지니뮤직 아직 실시간 차트 1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네. 뭐 아시아,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 10개 도시에서 월드 투어가 시작이 됩니다. 국내에서는 이틀 남았죠. 17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월드 투어가 전 세계에서 시작이 되고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2,500에서 300석 규모 콘서트장을 빌렸었는데 올해는 이제 이 2배 정도 이상의 콘서트장에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레버리지 수익이라든지 티켓 수익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왕이 뮤직과의 재계약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텐센트 뮤직 또한 신규 계약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문에서 수익성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종가부터 21,1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는 19,4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엔터주들이 신고가 영역까지 올라갔는데 큐브엔터의 경우는 다소 좀 주춤해서 아쉬우실 수 있거든요. 이번에 저희는 공략을 하면서 29,000원까지 바라보고요. 손절가는 19,400원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38% 소폭의 내림세를 코스닥은 그래도 전일에 다르게 2차 전지주들이 반등하면서 0.72%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마감 노쇼과 함께 하셨습니다.